지은이는 어디 있어? 애가 공부해야 해요. 방해하지 마세요. 조금만 얼굴 보고 싶은데. 어머니는 이제 남이에요. 남. 이해하세요. 남이라고요. 이제 그만 가세요. 제발요. 지은이만 보고 가면 안 될까? 명절에 제발 이러지 좀 마세요. 제발 좀 나가세요. 제발. 추석 명절 저녁 8시 사돈들이 지켜보는 강남 아파트 거실 한복판에서 70대 시어머니의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주변 친척들이 숨죽이며 지켜봤죠. 하지만 며느리는 몰랐습니다. 3개월 후 자신의 인생이 송두리째 뒤바뀔 줄은, 그리고 자신이 쫓아낸 그 시어머니가 12억 원의 재산을 움직여 법정까지 갈 줄은, 더 나아가 손녀를 다시는 못 볼 뻔할 줄은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이 따뜻함을 더 많은 분들과 나눌 수 있습니다. 더불어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그곳으로 행운이 가득 깃들기를 바라겠습니다. 서울 변두리 빌라. 20평도 안 되는 낡은 집. 추석 아침 5시 박영숙은 부엌에서 송편을 빚고 있었습니다. 72세의 영숙은 흰머리가 대부분인 머리를 뒤로 묶고 있었어요.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깊게 새겨져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또렷하고 따뜻했습니다. 손등에는 주름이 잡혀 있었고 손톱은 짧게 깎여 있었어요. 화려한 네일아트 같은 건 전혀 없었습니다. 손가락 마디마디가 굵었어요. 오랜 세월 일하며 살아온 흔적이었습니다. 그래도 송편을 빚는 솜씨만큼은 여전히 능숙했어요. 하나라 날 정성을 다해 만들었습니다. 수진이가 송편 좋아한다고 했지. 팥소도 넣고 깨소도 넣고. 영숙은 정성껏 송편을 빚으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하나라 날에 마음을 담았어요. 며느리가 좋아하는 모양으로 손녀가 먹기 좋은 크기로 만들었습니다. 찹쌀가루를 반죽할 때도 정성을 다했어요. 너무 되면 안 되고 너무 질어도 안 됩니다. 딱 적당한 농도로 맞춰야 해요. 손에 물을 묻혀가며 반죽의 농도를 확인했습니다. 30년 넘게 명절마다 송편을 빚어온 솜씨였어요. 오랜 경험으로 손끝의 감각만으로 완벽한 반죽을 만들어냈습니다. 팥소를 만들 때도 설탕의 양을 정확히 맞췄어요. 너무 달면 물리고 너무 싱거우면 맛이 없으니까요. 깨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참깨를 볶아서 곱게 갈고 꿀과 설탕을 적당히 섞었어요. 콩소도 준비했습니다. 서리태를 삶아서 으깨고 소금으로 간을 맞췄어요. 영숙의 아들 민호는 5년 전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38배 나이에 갑자기. 그날도 명절이었어요. 추석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민호는 처가에 인사 다녀온다며 차를 몰고 나갔어요. 그리고 고속도로에서 음주운전 차량에 치였습니다. 영숙은 그날을 평생 잊을 수 없어요. 병원에서 의사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던 순간, 차가운 응급실 복도에서 무릎 꿇고 울었던 순간, 당시 민호와 며느리 수지는 결혼한 지 3년 차였고 손녀 지은이는 겨우 2살이었어요. 아직 말도 제대로 못하던 아기였습니다. 영숙은 슬픔을 견디며 며느리와 손녀를 챙겼습니다. 장례식장에서 망연자실한 수진을 안아주고 어린 지은이를 돌봤어요. 밤새 울다가 아침이면 씩씩하게 일어나 며느리를 위로했습니다. 그때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하나뿐인 아들을 잃은 슬픔. 밤마다 베개를 적셨어요. 아침이 오는 게 두려웠습니다. 눈을 뜨면 현실이 되니까요. 하지만 며느리와 손녀가 있었기에 버틸 수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있으니 살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수진아, 민호가 남긴 보험금이랑 위로금 전부 내가 가져. 3억이야. 지은이 잘 키우고 행복하게 살아. 그게 민호가 바라는 거야. 영숙 자신이 가진 건 많지 않았습니다.
서울 변두리에 낡은 빌라 한 채, 시가 3억. 경기도 땅 500평, 시가 7억. 그리고 평생 모은 예금 2억. 합쳐서 약 12억이 전부였어요. 전직 초등학교 교사였던 영숙의 전 재산이었습니다. 30년을 교단에 섰지만 봉급이 높지 않았어요. 그래도 알뜰하게 모아서 이만큼 만들었습니다. 매달 월급에서 조금씩 적금을 들었어요. 옷도 아껴 입고 외식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남편도 일찍 세상을 떠나서 혼자 아들을 키웠어요. 남편은 민호가 고등학생 때 간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때부터 영숙은 정말 악착같이 살았어요. 아들 대학 보내야 하고 결혼도 시켜야 하니까요. 방학 때는 과외도 했고 학원 강사도 했습니다. 쉬는 날이 거의 없었어요. 하지만 힘들었지만 행복했습니다. 아들이 있었으니까요. 민호가 대학 졸업하고 취직했을 때, 결혼했을 때, 손녀가 태어났을 때, 그때마다 영숙은 행복했어요. 고생한 보람이 있다고 느꼈습니다. 수지는 남편을 잃은 지 1년 만에 재혼했습니다. 대기업 부장 강태훈과의 만남이었어요. 영숙은 처음엔 놀랐습니다. 너무 빠른 게 아닌가 싶었어요. 민호가 떠난 지 겨우 1년밖에 안 됐는데, 하지만 곧 이해했습니다. 젊은 사람이 혼자 아이 키우며 살기 얼마나 힘든데요. 젊은 사람이 혼자 아이 키우며 살기 힘들지. 좋은 사람 만났으니 다행이야. 영숙은 수진의 재혼을 진심으로 축복했습니다. 결혼식에도 참석했어요. 하객이 별로 없었지만 영숙은 누구보다 크게 박수쳤습니다. 수진이 웨딩드레스를 입고 나왔을 때 영숙은 눈물을 흘렸어요. 예뻤습니다. 행복해 보였어요.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민호도 하늘에서 수진이 행복하길 바랄 거예요. 영숙은 그렇게 믿었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수진이 영숙에게 와서 인사했어요. 고맙다고 축하해줘서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영숙은 수진의 손을 꼭 잡았어요. 행복하게 살라고 지은이 잘 키우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재혼 후 수진의 태도는 조금씩 변했어요. 전화도 뜸해졌고 만나자는 제안도 자주 거절했습니다. 처음에는 한 달에 한 번씩 만났어요. 그러다 2달에 한 번이 됐고 석 달에 한 번이 됐습니다. 마지막에는 명절에만 만났어요. 영숙은 서운했지만 참았어요.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새 가정 꾸리느라 바쁘겠지. 이해해야지. 영숙은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수진이 행복하면 그걸로 됐어요. 손녀 지은이도 잘 자라고 있으니까요. 가끔 전화로 지은이 목소리를 들으면 그것만으로도 행복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 전화가 왔어요. 수진이 아니라 지은이가 먼저 전화를 했습니다. 할머니, 지은아, 할머니야. 잘 지냈어? 응. 나 어제 그림 그렸어. 우와, 정말? 할머니한테 보여줄 수 있어? 응. 카톡으로 보낼게. 그런 통화가 영숙의 낙이었습니다. 지은이 목소리를 들으면 하루가 행복했어요. 지은이가 보내준 그림을 프린트해서 벽에 붙여놓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명절만큼은 달랐습니다. 수지는 설과 추석에는 꼭 영숙을 초대했어요. 영숙은 그 초대를 기다리며 살았습니다. 손녀 지은이를 볼 수 있는 유일한 기회였거든요. 명절이 다가오면 한 달 전부터 준비했어요. 무엇을 만들어 갈까, 어떤 선물을 사갈까 고민했습니다. 백화점에 가서 지은이 옷도 보고 장난감도 봤어요. 지은이가 좋아할 만한 걸 고르느라 몇 시간씩 돌아다녔습니다. 오전 10시까지 송편 3접시를 완성했습니다. 팥소 송편 1접시, 깨소 송편 1접시, 콩소 송편 1접시, 각각 30개씩 만들었어요. 총 90개였습니다. 할배꽃 반찬도 5가지 정성껏 만들었습니다. 시금치나물, 도라지나물,
고사리나물, 버섯볶음, 멸치볶음. 수진이 좋아하는 반찬들이었어요. 예전에 민호가 살아있을 때 수진이 이 반찬들을 맛있게 먹었거든요. 영숙은 그걸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엔 꼭 기뻐하겠지? 영숙은 만든 음식들을 보며 흐뭇해했습니다. 비닐봉지에 하나씩 담았어요. 송편은 김이 서리지 않게 식혀서 담았습니다. 반찬들도 통에 예쁘게 담았어요. 정성이 가득 담긴 음식들이었습니다. 식탁을 닦고 설거지를 하고 나니 정오가 됐어요. 영숙은 방으로 들어가 옷장을 열었습니다. 10년도 더 된 베이지색 바람막이와 검은색 면바지를 꺼냈어요. 모두 낡았지만 영숙이 가장 편하게 입는 옷들이었습니다. 바람막이 소매 끝은 약간 닳아 있었고 바지 무릎 부분도 색이 바래 있었어요. 거울을 보니 평범한 동네 할머니 같았습니다. 아니, 사실 평범한 게 아니라 좀 초라해 보이기까지 했죠. 옷장 한쪽에는 멀쩡한 옷들도 있었어요. 예전에 민호가 사준 코트, 친구들이 선물한 니트. 하지만 영숙은 그런 옷들을 잘 입지 않았습니다. 아까워서였어요. 좋은 옷은 특별한 날에만 입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화장이나 좀 할까? 화장대 앞에 앉았지만 결국 선크림만 바르고 말았습니다. 립스틱을 집어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았어요. 아이라이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거울을 보니 민호 아빠가 떠올랐어요. 남편도 이렇게 소박한 모습을 좋아했었지. 화장 안 한 얼굴이 제일 예쁘다고 했었는데. 뭐하러 화장해? 가족들 보러 가는 건데. 영숙은 소박했습니다. 화려한 것보다 편안한 게 좋았어요. 신발장에서 편한 운동화를 꺼냈습니다. 흰색 운동화였는데 몇 년 된 것이라 곳곳에 때가 묻어 있었어요. 밑창도 약간 닳았습니다. 새 운동화를 살까 생각도 했지만 이게 더 편했어요. 발에 익숙했습니다. 가방을 고르는 순간이었습니다. 구석에 있는 낡은 크로스백을 집어들었습니다. 이게 제일 가볍고 좋아. 5년 전 재래시장에서 10,000원 주고 산 가방이었습니다. 합성 가죽이라 모서리가 벗겨져 있었고 지퍼도 약간 뻑뻑했어요. 하지만 실용적이었습니다. 가볍고 필요한 것만 딱 들어갔거든요. 지갑, 핸드폰, 손수건, 휴지, 약. 그것만 있으면 충분했습니다. 옷장 위에는 민호가 마지막 어버이날에 선물한 명품 가방이 있었어요.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너무 아까워서요. 그 가방을 볼 때마다 민호가 떠올랐습니다. 오후 2시, 영숙은 송편과 반찬을 들고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습니다. 택시를 타기엔 아까웠어요. 버스비면 충분했습니다. 택시를 타면 20,000원쯤 나올 텐데 버스는 1,200원이면 됐으니까요. 버스 타고 가면 되지 뭐. 버스 정류장에서 20분을 기다렸습니다. 9월의 햇살이 따가웠어요. 그늘 밑에서 기다렸습니다. 손에 든 비닐봉지가 무거웠지만 괜찮았어요. 드디어 버스가 왔습니다. 402번 버스였어요. 영숙은 버스에 올랐습니다. 교통카드를 찍었어요. 띠링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빈자리에 앉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어요. 서울의 거리가 지나갔습니다. 낡은 건물들, 새로 지어진 아파트들, 분주한 사람들. 모든 게 빠르게 변하고 있었습니다. 영숙이 젊었을 때와는 많이 달라졌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들 바빠 보였습니다. 버스에서 40분을 달려 강남 대치동에 도착했습니다. 며느리 수진이 사는 아파트 단지. 50평형 고급 아파트였어요. 영숙은 버스에서 내렸습니다. 아파트 단지가 눈앞에 펼쳐졌어요. 여기가 우리 지은이가 사는 곳이구나. 높은 건물들이 즐비했습니다. 깨끗하고 현대적이었어요. 영숙이 사는 변두리 빌라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곳은 다른 세상 같았어요.
경비실을 지나쳤습니다. 경비 아저씨가 인사했어요. 어디 가세요? 15층 1502호요. 아, 네. 들어가세요. 영숙은 로비로 들어갔습니다. 대리석 바닥이 반들반들 빛났어요. 고급스러운 인테리어였습니다. 천장도 높고 샹들리에도 달려 있었어요. 영숙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15층으로 올라갔습니다. 거울이 달린 엘리베이터였어요. 영숙은 자신의 모습을 봤습니다. 초라한 할머니가 보였어요. 낡은 바람막이, 때 묻은 운동화, 동대문 가방. 주변 아파트 분위기와 전혀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상관없었습니다. 가족을 만나러 가는 건데 뭐. 초인종을 눌렀어요. 딩동 소리가 경쾌하게 울렸습니다. 누구세요? 인터폰으로 수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차가웠어요. 영숙은 느꼈습니다. 예전과 다른 목소리였어요. 나야, 수진아. 어머니,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5초쯤 지났을까요? 영숙은 불안했습니다. 왜 대답이 없지? 들어오세요. 드디어 대답이 왔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수진이 서 있었어요. 한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웠지만 표정은 차갑고 딱딱했어요. 미소가 없었습니다. 예전에는 영숙을 보면 웃으며 반겼는데 들어오세요. 수진은 문을 활짝 열지 않았어요. 조금만 열었습니다. 영숙은 옆으로 비껴서 들어가야 했어요. 비닐봉지가 문에 걸렸습니다. 거실로 들어서자 이미 여러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영숙은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많은 사람이 있을 줄 몰랐습니다. 수진은 영숙에게 미리 말해주지 않았어요. 수진의 새 남편 강태윤, 42세. 대기업 부장. 잘생긴 얼굴에 단정한 정장 차림이었어요. 회색 정장이 잘 어울렸습니다. 태윤의 아버지 강민수, 70세. 전직 대학 교수. 권위적인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회색 한복을 입고 있었어요. 얼굴에는 엄격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태윤의 어머니 이혜자, 68세. 명품 한복을 입고 있었어요. 보라색 한복이었는데 비단 재질이었습니다. 고급스러운 분위기가 물씬 풍겼어요. 목에는 금목걸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수진의 아버지 김철호, 73세. 전직 공무원. 무뚝뚝한 표정이었어요. 검은색 한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수진의 어머니 박미경, 70세. 화려한 옷차림이었습니다. 분홍색 한복에 화려한 메이크업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수진, 35세. 아름다운 초록색 한복을 입고 있었어요. 머리는 곱게 올려 묶었고 화장도 완벽했습니다. 마치 잡지에서 나온 사람 같았어요. 안녕하세요. 박영숙입니다. 영숙은 90도로 허리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정중하고 깍듯하게. 하지만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강민수가 고개만 까닥했어요. 인사라고 하기도 민망한 수준이었습니다. 고개를 까닥인 게 아니라 그냥 턱을 들어 올렸다 내렸다 한 정도였어요. 이혜자는 시선도 주지 않았습니다. 휴대폰을 보고 있었어요. 영숙이 인사하는데도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김철호는 코웃음을 쳤어요. 비웃는 것 같았습니다. 영숙의 낡은 옷차림을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박미경은 휴대폰만 봤어요. 카카오톡을 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영숙이 인사하든 말든 관심이 없었어요. 태윤만 형식적으로 대답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소리에 감정이 없었어요. 그냥 해야 하니까 하는 인사였습니다. 의무적인 인사. 영숙은 서운했습니다. 하지만 내색하지 않았어요. 송편이랑 반찬 만들어 왔어요. 수진이가 좋아한다고 해서. 영숙이 비닐봉지를 내밀었습니다. 무거웠어요. 손이 아팠지만 참았습니다.
수진이 받아들며 차갑게 말했어요. 감사합니다. 부엌에 놓을게요. 그리고 슬쩍 한숨을 쉬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들리게 영숙은 그 한숨 소리를 들었어요. 가슴이 아팠습니다. 수지는 비닐봉지를 들고 부엌으로 갔어요. 그리고 아무렇게나 부엌 바닥에 놓았습니다. 정성껏 만든 음식들이 바닥에 놓였어요. 싱크대 밑에 놓아버렸습니다. 영숙은 그 모습을 봤습니다. 부엌이 거실에서 보였거든요. 더 가슴이 아팠어요. 몇 시간 동안 만든 음식들인데 영숙은 구석 소파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가장 구석 자리였어요. 거의 현관 옆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두 거실 중앙의 좋은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대화가 오갔지만 영숙은 철저히 배제됐습니다. 마치 영숙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행동했어요. 태윤이 이번에 승진했어요. 상무로요. 강민수가 말했습니다. 자랑스러운 목소리였어요. 가슴을 쫙 펴고 말했습니다. 오, 축하합니다. 김철우가 박수를 쳤습니다. 큰 박수였어요. 거실에 박수 소리가 울렸습니다. 역시 우리 사돈. 박미경이 기뻐했어요. 마치 자기 아들이 승진한 것처럼 좋아했습니다. 수진 씨 내조 덕분이죠. 이혜자가 며느리를 칭찬했습니다. 수진을 쳐다보며 흐뭇하게 웃었어요. 영숙이 조심스럽게 끼어들었어요. 자신도 대화에 참여하고 싶었습니다. 우리 태윤 씨 정말 능력 있으신 것 같. 어머니 차 좀 드세요. 수진이 끊었습니다. 차를 내밀며 말을 막았어요. 차가운 보리차였습니다. 따뜻한 차도 아니었어요. 다른 사람들한테는 따뜻한 유자차를 내왔는데 영숙한테만 찬 보리차였습니다. 고마워. 영숙은 작아졌습니다. 차를 받아들었어요. 한 모금 마셨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차가워서 그런지 목이 아팠어요. 지은이는 어디 있어? 영숙이 물었습니다. 손녀가 보고 싶었어요. 지은이 얼굴을 보려고 여기까지 온 거였습니다. 방에서 공부해요. 수진이 차갑게 대답했어요. 사실 지은이는 공부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냥 방에 있으라고 시킨 거였어요. 조금만 얼굴 보고 싶은데. 영숙이 간청하듯 말했습니다. 어머니 애가 공부해야 해요. 방해하지 마세요. 수진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그래. 영숙은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1시간이 흘렀습니다. 영숙은 그저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아무도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영숙이 말을 꺼내면 금방 화제를 돌렸어요. 마치 영숙이 없는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영숙은 투명 인간이 된 기분이었어요. 저기 제가 화장실 좀. 영숙이 일어섰습니다. 오래 앉아 있으니 다리가 저렸어요. 허리도 아팠습니다. 저쪽이에요. 수진이 손짓만 했어요. 안내해주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화장실 갈 때는 직접 안내해줬는데요. 영숙은 혼자 화장실을 찾아갔습니다. 복도를 지나는데 방문 하나가 살짝 열려 있었어요. 지은이 방이었습니다. 영숙은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어요. 톡톡톡. 지은아. 할머니, 7살 지은이가 달려나왔습니다. 작은 몸으로 영숙을 안았어요. 꽉 안았습니다. 지은아, 할머니 보고 싶었어? 영숙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응, 엄청. 지은이가 영숙을 꽉 안았어요. 영숙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이렇게 반가워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고마웠어요. 이 작은 아이만이 영숙을 진심으로 반겨줬습니다. 할머니도 보고 싶었어. 우리 지은이 많이 컸네. 영숙이 지은이의 얼굴을 쳐다봤습니다. 민호를 닮았어요. 눈매가 특히 닮았습니다. 할머니, 나 그림 그렸어. 정말? 보여줄 수 있어? 응, 지은이가 방으로 뛰어들어가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지은아, 방 들어가. 수진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울렸습니다. 화난 목소리였어요. 복도 끝에서 소리쳤습니다. 엄마 나 할머니랑. 지은이가 항변했습니다. 지금 당장 들어가. 지은이는 풀 죽어서 방으로 돌아갔어요. 뒤돌아보며 영숙을 쳐다봤습니다. 눈물이 글썽했어요. 영숙은 다시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가슴이 아팠어요. 손녀를 보고 싶은데 볼 수 없다는 게 고통스러웠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내가 뭘 잘못했나? 오후 6시, 저녁 식사 시간이 됐습니다. 수진이 준비한 풍성한 추석 상차림이 펼쳐졌어요. 갈비찜, 잡채, 전, 나물, 송편. 화려한 명절 상이었습니다. 수진이 직접 만든 건 아니었어요. 유명 한식당에서 주문한 음식들이었습니다. 비싸 보였어요. 하나하나가 예술 작품 같았습니다. 영숙이 만든 송편과 반찬은 부엌 구석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상에 올라오지 않았어요.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았습니다. 자리 배치가 정해졌습니다. 상석에는 강민수와 이혜자, 옆에는 김철호와 박미경, 아래쪽에는 태웅과 수진, 지은, 그리고 거의 끝자리에 영숙이 앉았어요. 문 바로 옆이었습니다. 냉장고 소리가 바로 옆에서 들렸어요. 사람들이 드나들 때마다 비켜줘야 하는 자리였습니다. 자, 다 같이 건배합시다. 강민수가 잔을 들었습니다. 영숙도 잔을 들며 말했어요. 건강하세요. 하지만 아무도 영숙의 잔을 받지 않았습니다. 모두 다른 사람들과만 건배했어요. 영숙의 잔은 허공에 떠 있었습니다. 사돈 어르신들, 건강하세요. 이혜자가 영숙을 무시하고 말했어요. 김철호와 박미경과만 잔을 부딪혔습니다. 영숙의 잔만 허공에 떠 있었습니다. 영숙은 어색하게 잔을 내렸어요. 혼자 마셨습니다. 쓴맛이 느껴졌어요. 술이 아니라 눈물맛 같았습니다. 식사가 시작됐습니다. 수진이가 태윤 씨 만나서 정말 잘 됐어. 김철호가 말했습니다. 그러니까요. 대기업 상무시니까. 박미경이 흐뭇해했어요. 연봉이 얼마나 되나요? 1억 5천 정도 된답니다. 우와, 대단하네요. 역시 우리 사돈. 사돈들끼리 즐겁게 대화했습니다. 영숙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우리 민호도 살아 있었으면. 영숙은 아들 생각이 났어요. 민호도 능력이 있었습니다. 회사에서 인정받고 있었어요. 어머니 식사 중에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수진이 날카롭게 끊었어요.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모두가 영숙을 쳐다봤습니다. 미안. 영숙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잘못했다는 듯이 식사를 계속했습니다. 맛있어 보였지만 영숙은 입맛이 없었어요. 억지로 먹었습니다.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어요. 박 여사님은 어디 사세요? 강민수가 영숙을 쳐다봤어요. 처음으로 말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호의적인 목소리는 아니었어요. 서울 변두리 빌라에 혼자. 아직도 거기 사세요? 요즘 그런 데는 재개발도 안 되던데. 이혜자가 피식 웃었습니다. 비웃는 웃음이었어요. 네. 영숙의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집 팔고 좀 더 좋은 데로 이사 가시지. 김철호가 거들었습니다. 그냥. 익숙해서요. 에휴, 고집도 세시네. 나이 드신 분들이 다 그래요. 박미경이 혀를 찼습니다. 영숙은 더 작아졌어요. 밥을 거의 먹지 못했습니다.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어요. 식사 후 거실로 다시 모였습니다. 영숙은 설거지를 돕겠다고 했지만 수진이 거절했어요. 어머니는 그냥 계세요. 저 혼자 할 수 있어요. 차갑게 말하고는 혼자 설거지를 했습니다. 영숙은 다시 구석 소파에 앉았어요. 도와주고 싶었지만 거절당해서 어쩔 수 없었습니다. 수진아, 이번 겨울에 해외여행 가자. 유럽으로.
박미경이 말했어요. 어디요, 엄마? 프랑스, 이탈리아. 한 2주 정도. 우리 둘이서. 우리도 같이 갑시다. 강민수가 거들었습니다. 좋죠. 4명이서 가면 더 재밌겠네요. 이해자가 동의했어요. 지은이도 데려가면 좋아하겠네. 태윤이 말했습니다. 영숙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저도 여행 한 번도 못 가봤는데 영숙도 유럽에 가보고 싶었습니다. 평생 한 번도 해외여행을 못 가봤어요. 정적이 흘렀습니다. 5초, 10초. 아무도 말하지 않았어요. 모두 외면했습니다. 어머니 여행은 가족끼리 가는 거예요. 수진이 차갑게 말했어요. 그래? 영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러니까요. 가족들끼리요. 박미경이 비웃듯 말했어요. 강조했습니다. 가족들끼리. 영숙은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나도 가족 아닌가. 작게 중얼거렸지만 아무도 듣지 못했습니다. 아니, 들었지만 못 들은 척 했을지도 모릅니다. 오후 8시가 됐습니다. 영숙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6시간 동안 무시당했습니다. 모욕당했어요. 이제 한계였습니다. 참고 또 참았지만 더 이상은 안 됐어요. 수진아, 영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왜요, 어머니? 수진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짜증이 섞여 있었어요. 귀찮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니? 갑자기 왜 그러세요? 사람들 보는 데서. 아까부터 계속 나만 빼놓고. 영숙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참고 참았던 게 터져 나왔어요. 무시당하면 마음 아파. 나도 사람이야. 나도 감정이 있어. 무시? 제가 언제요? 어머니가 오버하시는 거 아니에요. 수진이 눈을 흘겼습니다. 화난 표정이었어요. 아까부터 계속. 대화에 끼워주지도 않고 여행도. 나는 가족이 아니니? 어머니가 너무 예민하신 거예요. 저희가 뭘 어쨌다고요. 수진아, 나는 내 시어머니야. 민호 엄마고. 지은이 친할머니라고. 영숙의 눈에서 눈물이 글썽였어요. 그게 뭔데요? 민호 씨는 이미 5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5년이나 됐다고요. 수진이 폭발했습니다. 목소리가 커졌어요.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영숙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충격이었어요. 수진이 이렇게까지 말할 줄은. 지금은 제 남편이 태윤 씨고 저희 가족이 있어요. 제 시부모님도 계시고 친정 부모님도 계세요. 하지만 나도 어머니는 이제 남이에요. 남. 이해하세요? 남이라고요. 수진의 목소리가 거실에 울렸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였어요. 정적이 흘렀습니다. 영숙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수진아, 너무 심한 거 아니야? 김철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자기 딸이지만 너무 심하다고 느꼈어요. 아빠는 몰라요. 이분이 얼마나 집착하시는데. 명절 때마다 오시고 전화하시고 지은이 보고 싶다고 하시고. 그래도 박미경이 말했어요. 하지만 수진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쌓였던 게 터진 거였어요. 어머니 이제 그만 가세요. 제발요. 수진이 영숙을 쳐다봤습니다. 차가운 눈빛이었어요. 혐오가 섞인 눈빛. 뭐라고? 영숙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귀를 의심했습니다. 집에 가세요. 이제 명절에도 오지 마시고요. 전화도 하지 마세요. 수진 씨, 강민수가 불편하게 말했습니다. 태윤도 불편한 표정이었어요. 이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머니 때문에 우리 가족 분위기 깨져요. 매번 오셔서 어색하게 만드시잖아요. 수진이 소리쳤어요. 이해자도 불편한 표정이었지만 말리지 않았습니다. 속으로는 수진 편이었으니까요. 영숙은 비틀거리며 일어났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사돈 6명이 지켜보는 앞에서 70대 할머니가 쫓겨나는 모습이었습니다.
미안합니다. 실례했습니다. 영숙은 떨리는 손으로 가방을 들었어요. 손이 떨려서 가방을 제대로 잡지 못했습니다. 문을 열고 나가려는 순간이었습니다. 할머니, 할머니, 지은이가 방에서 뛰어나왔습니다. 작은 발로 달려왔어요. 울고 있었습니다. 지은아, 할머니 가지 마. 할머니, 지은이가 영숙을 안았어요. 꼭 안았습니다. 작은 몸으로 영숙을 붙들었어요. 방 들어가. 지금 당장. 수진이 소리쳤습니다. 싫어. 할머니, 할머니 가면 안 돼. 지은이가 울었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렀어요. 코도 훌쩍였습니다. 지금 당장 들어가라고 했지. 수진이 지은이를 끌어당겼어요. 세게 잡아당겼습니다. 지은이가 비명을 질렀어요. 아파. 엄마, 방 들어가. 할머니, 지은이의 울음소리가 영숙의 등 뒤에서 들렸습니다. 방문이 쾅 하고 닫혔어요. 영숙은 문을 닫고 복도로 나왔어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눈물이 쏟아졌어요.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 눈물 범벅이 된 할머니, 초라하고 비참했습니다. 내가 왜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지? 영숙은 울먹이며 혼잣말했습니다. 민호야, 엄마가 이렇게 당해도 되는 거니? 내 아내가 엄마를 이렇게 대해도 되는 거니?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1층 로비였어요. 영숙은 비틀거리며 밖으로 나갔습니다. 추석 밤의 거리, 한산했어요. 영숙은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갔습니다. 무거운 발걸음이었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버스를 기다리는 동안 영숙의 눈에 결기가 서렸습니다. 슬픔이 분노로 바뀌었어요. 좋아. 너희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 나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영숙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더 이상 당하지 않기로 했어요. 72년을 살면서 이런 모욕은 처음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영숙은 잠을 한숨도 못 잤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거울을 보니 늙은 할머니가 보였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달라졌어요. 결연함이 느껴졌습니다. 어제의 슬픔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지금은 오직 분노와 결기만 남아 있었습니다.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날 순 없어. 나도 권리가 있어. 손녀를 만날 권리가 있다고. 영숙은 서랍에서 통장과 땅 문서를 꺼냈습니다. 하나씩 펼쳐봤어요. 예금 통장, 잔액 2억, 빌라 등기부등본, 시가 3억, 땅 문서, 시가 7억, 합계 12억, 평생 모은 돈이었습니다. 이 돈이면 뭔가 할 수 있어. 변호사도 쓸 수 있고. 영숙은 컴퓨터를 켰습니다. 인터넷을 검색했어요. 손가락이 어설펐지만 천천히 타자를 쳤습니다. 조부모 손자 만날 권리. 여러 기사가 나왔어요. 영숙은 하나씩 읽었습니다. 돋보기를 쓰고 천천히 읽었어요. 손자녀 면접 교섭권. 조부모도 가능. 민법 837조의 가족관계. 법원 청구. 영숙은 희망을 받습니다. 가능성이 있었어요. 법적으로 권리가 있다는 거였습니다. 이틀 후, 영숙은 강남의 한법률사무소를 찾아갔습니다. 인터넷으로 검색해서 찾은 곳이었어요. 가족법 전문 변호사였습니다. 리뷰도 좋았어요. 어떻게 오셨습니까? 40대 여성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친절한 목소리였어요. 영숙을 진지하게 쳐다봤습니다. 제 권리를 찾고 싶습니다. 무슨 권리요? 손녀를 만날 권리요. 조부모도 권리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영숙은 차분하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아들의 죽음, 며느리의 재혼, 추석날의 굴욕. 하나하나 자세히 말했어요. 때로는 목이 메었고
때로는 분노로 떨렸습니다. 변호사는 진지하게 들었습니다. 메모도 했어요.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했습니다. 손자녀 면접교 석권. 가능합니다. 충분히 가능해요.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요? 제가 72살인데도요. 나이는 상관없습니다. 조부모의 권리예요. 민법 837조 2에 따르면 조부모도 손자녀를 만날 권리가 있습니다. 특히 박 여사님의 경우 5년간 손녀를 돌보셨고 감정적 유대 관계가 있으니 승소 가능성이 높습니다. 소송 걸 수 있나요? 네. 하지만 시간이 걸립니다. 몇 달은 걸릴 거예요. 그리고 비용도요. 상관없어요. 끝까지 갈 겁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다 할 거예요. 영숙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변호사는 영숙을 쳐다봤어요. 72세 할머니의 눈빛에서 강한 의지를 느꼈습니다. 이 사람은 진심이구나. 알겠습니다. 그럼 준비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착수금 500만 원, 성공 보수 300만 원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바로 드릴게요. 영숙은 가방에서 통장을 꺼냈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꺼냈어요. 계약서였습니다. 영숙은 서류를 읽었어요. 꼼꼼히 읽었습니다. 돋보기를 쓰고 한 줄 한 줄 확인했어요. 그리고 서명했어요. 떨리는 손으로. 하지만 결연하게. 일주일 후 영숙은 며느리 강수진을 상대로 손자녀 면접교섭권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청구 내용은 명확했어요. 월 2회 매회 4시간 이상 면회, 설날과 추석 중 하루는 함께, 생일과 어린이날 등 기념일 면회, 위반 시 매회 100만 원 이행강제금. 이게 뭐야? 이게 대체 뭐야? 수지는 법원 통지서를 받고 경악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믿을 수 없었습니다. 태윤이 서류를 보더니 말했어요. 시어머니가 소송을 거셨네요. 손자녀 면접 교섭권 청구. 미쳤나? 70대 할머니가 법정까지? 이게 말이 돼? 당신이 너무 심했어. 추석날에 사돈들 앞에서 쫓아냈잖아. 그건. 그때 화가 나서. 어쩔 수 없었잖아. 어쩔 수 없긴 뭐가 어쩔 수 없어. 70대 노인을 그렇게 대하면 어떡해. 태윤이 한숨을 쉬었어요. 이거 대응 안 하면 우리가 지는 거예요. 변호사 선임해야 해. 빨리. 알았어. 수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이런 일이 생길 줄은 몰랐습니다. 영숙은 부동산을 찾아갔습니다. 동네 부동산이었어요. 20년째 단골이었습니다. 사장님도 영숙을 잘 알았어요. 박 여사님, 정말 다 파시는 겁니까? 빌라랑 땅 다요? 부동산 사장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얼굴이었어요. 네. 빨리 팔아주세요. 급하게 돈이 필요합니다. 왜요? 무슨 일 있으세요? 병원비 드는 거예요? 아니에요. 제가 쓸 데가 있어서요. 금매로 나가면 시세보다 낮은데 5천만 원은 손해 볼 수도 있어요. 상관없어요. 빨리요. 한 달 안에 정리해 주세요. 영숙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부동산 사장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손님이 원한다면 해드려야죠.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주 후 빌라는 2억 7천에 팔렸습니다. 시세보다 3천 손해였어요. 하지만 빠르게 팔렸습니다. 매수자는 신혼부부였어요. 젊은 부부가 영숙의 집을 보러 왔을 때 영숙은 씁쓸했습니다. 저 사람들은 행복하겠지. 새 출발을 하는 거니까. 땅은 6억 5천에 팔렸어요. 5천 손해. 역시 빠른 거래였습니다. 개발 회사에서 샀어요. 총 9억 2천 현금 확보. 예금 2억 포함해서 총 11억 2천. 평생 모은 돈이 현금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손녀를 되찾을 거야. 영숙의 눈에 결기가 서렸습니다. 영숙은 작은 원룸을 얻었습니다. 보증금 500만 원, 월세 40만 원, 15평도 안 되는 작은 공간이었어요. 낡은 빌라에 비하면 훨씬 작았지만 상관없었습니다. 혼자 살기엔 이 정도면 충분했어요. 지은이만 다시 만날 수 있다면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영숙은 새 집에 짐을 풀며 다짐했습니다. 침대 하나, 작은 냉장고 하나, 책상 하나, 최소한의 가구만 들여놓았어요. TV도 없었습니다. 필요 없었어요. 볼 시간도 없을 거고요. 옷장도 작은 걸로 샀습니다. 어차피 옷이 많지 않았으니까요. 벽에는 지은이 사진 한 장만 걸었어요. 지은이가 3살 때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민호가 살아있을 때 찍은 거였어요. 나머지 돈은 모두 법적 대응에 쓸 거였습니다. 소송 비용, 생활비, 만약을 위한 비상금. 영숙은 계획을 세웠어요. 월세 40만 원, 생활비 50만 원. 한 달에 90만 원이면 살 수 있었습니다. 검소하게 살면 됐어요. 영숙은 매일 법률사무소에 전화했습니다. 변호사와 소통하며 준비했어요. 소송 진행은 어떻게 되나요? 서류 준비 중입니다. 곧 제출하겠습니다. 증거 자료도 모으고 있어요. 상대방 반응은요?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대형 로펌이에요. 강력하게 대응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준비하겠습니다. 영숙은 각오를 다졌습니다. 쉽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았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절대로. 한 달이 지났습니다. 첫 변론 기일이 잡혔어요. 영숙은 긴장했지만 준비가 돼 있었습니다. 변호사와 여러 번 미팅을 했어요. 어떤 질문이 나올지,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연습했습니다. 소송 제1차 변론기일, 서울가정법원 법정. 영숙은 떨리는 마음으로 법정에 들어섰습니다. 처음 와보는 곳이었어요. 법정은 생각보다 작았습니다. 하지만 분위기는 무거웠어요. 판사가 앞에 앉고 양측 변호사가 자리했습니다. 수진과 태윤도 와 있었어요. 영숙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수진은 시선을 피했어요. 태윤은 미안한 표정이었습니다. 원고 측 주장을 듣겠습니다. 판사가 말했습니다. 50대 여성 판사였어요. 엄격해 보였지만 눈빛은 따뜻했습니다. 조부모도 손자녀를 만날 권리가 있습니다. 민법 837조 2에 명시돼 있습니다. 원고는 5년간 손녀를 정성껏 돌봤습니다. 아들이 죽은 후에도 며느리와 손녀를 물심양면 도왔습니다. 아들이 남긴 보험금 3억 원도 전부 며느리에게 양도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가 재혼한 후 원고를 철저히 배제했습니다. 급기야 지난 추석에는 사돈들이 보는 앞에서 원고를 쫓아냈습니다. 영숙의 변호사가 일어섰어요.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류를 제출하며 증거를 설명했어요. 피고는 재혼하여 새 가정을 꾸렸습니다. 원고의 과도한 면회 요구가 가정 안정을 해칩니다. 아이에게도 혼란을 줄 수 있습니다. 피고는 원고를 배제한 적이 없습니다. 단지 새 가정에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했을 뿐입니다. 수진의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40대 남성 변호사였어요. 날카로운 목소리였습니다. 원고, 직접 말씀하시겠습니까? 판사가 영숙을 쳐다봤어요. 영숙이 일어섰습니다. 다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목소리는 또렷했습니다. 연습한 대로 침착하게 말했어요. 판사님, 저는 단지 손녀를 보고 싶을 뿐입니다. 제 아들이 남긴 유일한 핏줄이에요. 지은이를 키우는 걸 돕고 싶어요. 할머니로서 해줄 수 있는 게 있잖아요. 사랑도 주고 싶고 옛날 이야기도 들려주고 싶어요. 민호 아빠 이야기, 민호 어렸을 때 이야기. 지은이한테 들려주고 싶습니다. 영숙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눈물이 글썽했지만 참았습니다. 지은이는 이제 제 남편의 딸이에요. 새로운 가족이 있어요. 수진이 흥분해서 일어났습니다. 참고 있던 게 터진 거였어요. 정숙, 판사가 소리쳤습니다. 수진은 자리에 앉았어요.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조정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양측이 합의점을 찾아보시죠. 조정실로 이동하겠습니다. 조정위원이 말했어요. 별실로 이동했습니다. 작은 방이었어요.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았습니다. 월 2회만 만나게 해주세요. 4시간씩만이라도. 영숙이 말했습니다. 간청하는 목소리였어요. 안 돼요. 한 번도 안 돼요. 저희 가정에 간섭하지 마세요. 수진이 소리쳤어요. 변호사가 수진을 진정시켰습니다. 너무 극단적이십니다. 월 1회 정도는 가능하지 않을까요? 조정위원이 말했습니다. 이 사람이 우리 가정을 파괴하려고 해요. 매번 와서 분위기 망치고. 수진 씨, 내가 언제 가정을 파괴했나요? 구체적으로 말해보세요. 영숙이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명절마다 와서 분위기 망치잖아요. 우울한 이야기하고 죽은 사람 이야기하고. 내가 초대받아서 갔는데요. 당신이 오라고 했잖아요. 그건 예의상 한 거예요. 예의상? 시어머니한테 예의상 명절 초대를 해요. 영숙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사돈들 앞에서 나를 쫓아낸 건 당신이에요. 그게 예의예요. 수진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조정은 결렬됐습니다. 합의점을 찾지 못했어요. 30분간의 조정 시간 동안 평행선만 달렸습니다. 2주 후 제2차 변론. 영숙은 이번에는 더 준비가 돼 있었습니다. 변호사와 밤낮으로 준비했어요. 증거를 제출하겠습니다. 영숙의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어떤 증거입니까? 판사가 물었습니다. 추석 당일 녹음 파일입니다. 원고가 합법적으로 녹음한 것입니다. 변호사가 녹음기를 꺼냈어요.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법정에 수진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어머니는 이제 남이에요. 남. 수진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렸습니다. 명확하고 또렷했어요. 분노가 담긴 목소리였습니다. 이제 그만 가세요. 명절에도 오지 마시고요. 어머니 때문에 우리 가족 분위기 깨져요. 법정이 숨을 죽였습니다. 수진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태윤도 충격받은 표정이었습니다. 판사는 미간을 찌푸렸어요. 이건 불법 녹음이에요. 허가 없이 녹음한 거잖아요. 수진의 변호사가 소리쳤습니다. 합법입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1항에 따르면 본인이 당사자인 대화는 상대방 동의 없이도 녹음 가능합니다. 원고는 대화의 당사자였습니다. 영숙의 변호사가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법조문을 인용하며 설명했습니다. 피고, 이게 사실입니까? 판사가 수진을 쳐다봤습니다. 엄격한 눈빛이었어요. 그건 그때 제가 화가 나서 순간적으로 사돈들 앞에서 70대 노인을 이렇게 대하셨단 말입니까? 6명이 보는 앞에서요? 저도 제 감정을 조절하지 못했습니다. 수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답하지 못했어요. 변명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판사는 서류에 뭔가 적었습니다. 계속 적었어요. 영숙은 희망을 받습니다. 3주 후 제3차 변론. 추가 증인을 신청합니다. 영숙의 변호사가 말했어요. 지은 양의 학원 선생님입니다. 피아노 학원 강사이신 이미선 선생님입니다. 30대 여성이 증인석에 앉았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긴장한 게 보였습니다. 그날 저녁 지은이가 학원에 와서 울었어요. 레슨 시간 내내 울었습니다. 무슨 일로요? 판사가 물었습니다. 할머니가 집에서 쫓겨났다고. 엄마가 할머니한테 소리 지르고 나가라고 했다고. 지은이가 계속 울었어요. 피아노도 제대로 치지 못했습니다. 손이 떨려서요. 할머니를 보고 싶어 했나요? 네.
정말 많이요. 지은이는 할머니를 정말 좋아합니다. 레슨 오면 항상 할머니 이야기를 해요. 할머니가 이런 거 해줬다, 저런 거 사줬다. 할머니랑 어디 갔다. 그런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표현했나요? 할머니가 보고 싶다고. 왜 할머니가 오면 안 되냐고. 왜 엄마는 할머니한테 화내냐고. 그렇게 물었어요. 제가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라서 난처했습니다. 아이의 정서 발달은 생각 안 하셨습니까? 판사가 수진을 쳐다봤습니다. 날카로운 눈빛이었어요. 저는 아이를 위한 거였습니다. 혼란을 주지 않으려고. 혼란을 주지 않으려고 할머니를 쫓아냈다는 말입니까? 수진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변호사가 대신 말했어요. 피고는 아이의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 결정한 것입니다.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 아이가 좋아하는 할머니를 빼앗았다는 말입니까? 판사가 반박했습니다. 변호사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어요. 4차 변론 후 2주 뒤 판결 선고일, 영숙은 떨리는 마음으로 법정에 앉았습니다. 이 순간을 위해 3개월을 준비했어요. 오늘 결과가 나옵니다.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판사가 서류를 읽기 시작했어요.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바늘 떨어지는 소리도 들릴 것 같았어요. 원고 박영숙의 청구를 일부 인용한다. 수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영숙은 눈물이 났어요. 이겼습니다. 피고 강수진은 원고가 손녀 강지은과 다음과 같이 만날 수 있도록 하라. 판결 내용이 낭독됐습니다. 월 2회 매회 4시간 이상 면회. 매월 첫째, 셋째, 토요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설날과 추석 중 하루는 함께. 생일과 어린이날 등 기념일 면회. 위반 시 매회 100만 원 이행 강제금. 판사는 계속 읽었어요. 구체적인 조건들을 하나하나 설명했습니다. 이럴 수가. 이게 말이 돼요. 수진이 중얼거렸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감사합니다, 판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영숙은 눈물을 흘렸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3개월간의 싸움이 끝났어요. 판결 확정 후 일주일, 법원 집행관이 수진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영숙도 함께 갔어요. 판결문 집행하러 왔습니다. 문 열어주세요. 집행관이 말했습니다. 알았어요. 수진은 어쩔 수 없이 문을 열었어요. 법원 판결이니까 따라야 했습니다. 매월 첫째, 셋째 토요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원고가 손녀를 면회합니다. 위반 시 1회당 100만 원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이해하셨습니까? 네, 이해했습니다. 수진의 목소리는 작았어요. 패배를 인정한 목소리였습니다. 첫 토요일, 영숙이 수진의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어요. 떨리는 손으로 눌렀습니다. 3개월 만에 다시 오는 곳이었어요. 들어오세요. 수진이 문을 열었습니다. 차갑게, 여전히 차가웠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법원 판결이니까. 영숙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고마워. 문 열어줘서. 할머니, 지은이가 달려왔어요. 영숙을 안았습니다. 3개월 만이었어요. 지은아. 할머니가 보고 싶었어. 할머니도 엄청 보고 싶었어. 영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응, 엄청. 할머니 왜 안 왔어? 나 기다렸는데. 지은이가 영숙을 꽉 안았습니다. 영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참았던 눈물이 터졌습니다. 미안해. 할머니가 바빴어. 이제 자주 올게. 정말? 약속? 응, 약속. 할머니랑 놀이공원 갈까? 좋아. 롯데월드 가자. 4시간만 있다 오세요. 수지는 옆에서 팔짱을 끼고 지켜봤습니다. 불만스러운 표정이었어요. 알아. 6시까지 데려올게. 영숙과 지은이가 나갔습니다. 롯데월드에 갔습니다. 지은이는 신나게 놀이기구를 탔어요. 회전목마를 3번이나 탔습니다.
범퍼카도 탔어요. 영숙은 지은이를 지켜보며 행복했습니다. 이 순간을 위해 3개월을 싸웠구나. 할머니, 나 너무 좋아. 할머니 안 보고 싶어서 매일 울었어. 정말? 할머니도 지은이 보고 싶어서 매일 울었어. 할머니, 우리 이제 자주 볼 수 있어? 응. 이제 매주 토요일마다 만날 거야. 지은이가 환호했어요. 점심은 지은이가 좋아하는 돈가스를 먹었어요. 영숙은 지은이에게 새 옷도 사줬습니다. 예쁜 원피스와 운동화를 샀어요. 이거 예뻐? 할머니가 사줄게. 응. 고마워, 할머니. 최고야. 4시간이 금방 지나갔습니다. 집으로 돌아갈 시간이 됐어요. 시간이 너무 빨리 갔습니다. 할머니, 다음 주에도 와? 꼭 와야 해. 그럼. 할머니가 꼭 올게. 약속. 약속이야. 새끼손가락 걸자. 응, 약속. 두 사람은 새끼손가락을 걸었어요. 집 앞에서 지은이를 내려줬습니다. 일주일 후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아파트 단지는 좁은 세상이었어요. 들었어. 504호 강신에 대단한 일 났대.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주민들이 수군거렸습니다. 뭔데? 시어머니한테 소송 당했대. 그것도 법원까지 가서 졌대. 헐, 진짜? 왜? 명절에 시어머니 쫓아냈다가 법정까지 갔대. 판사가 시어머니 손 들어줬대. 대박. 요즘 시어머니들도 가만 안 있구나. 70대 할머니가 법원까지 가다니. 그러니까. 권리 찾으러 법원까지 간다니. 나도 나중에 그럴 수 있을까? 엘리베이터 안의 대화는 계속됐습니다. 수진의 남편 태은도 회사에서 눈치가 보였습니다. 부장님 괜찮으세요? 동료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복도에서 마주쳤을 때였어요. 응. 괜찮아. 소문 들었는데 힘드시겠어요. 가정 문제는 참 어렵죠. 괜찮아. 신경 쓰지 마. 태우는 대답했지만 괜찮지 않았어요. 회사 사람들이 자꾸 쳐다봤습니다. 동정 어린 눈빛도 있었고 비난하는 눈빛도 있었어요. 커피 머신 앞에서도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수진의 친정 부모도 태도가 변했습니다. 며칠 후 친정집을 방문했을 때였어요. 수진아, 너 너무 심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박미경이 말했어요. 딸을 타박했습니다. 엄마도 그때 같이 있었잖아. 엄마도 아무 말 안 했잖아. 우리가 뭘 어떻게 해. 내가 쫓아낸 건데. 우리는 손님이었고. 그래도 시어머니를 법정까지 가게 만들면 어떡해. 체면이 있지. 제가 어떡하라고요. 수지는 화를 냈지만 속으로는 후회하고 있었어요. 김철호도 한마디 했습니다. 수진아, 이 일로 우리 체면도 깎였어. 친척들한테 뭐라고 설명해야 하니. 다들 수군거린다. 아빠. 박 여사님한테 사과하는 게 좋을 것 같구나. 수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태윤의 부모도 불편해했어요. 다음 주말에 찾아왔을 때였어요. 수진이 때문에 우리 체면이 친척들이 다 아는데. 강민수가 혀를 찼습니다. 아들 부부를 앉혀놓고 말했어요. 다음 명절엔 박 여사님도 제대로 모시도록 해. 알았지? 네. 태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혜자도 한마디 했어요. 시어머니한테 저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아무리 그래도. 매주 토요일마다 영숙은 지은이를 만났습니다. 동물원, 박물관, 키즈카페, 서점. 할머니와 손녀는 행복한 시간을 보냈어요. 지은이는 날마다 밝아졌습니다. 학교 성적도 올랐어요. 학원 선생님도 놀랐습니다. 3개월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수지는 백화점에서 쇼핑 중이었습니다. 멀리서 영숙과 지은이가 보였어요. 아동복 매장이었습니다. 이거 예쁘다. 할머니가 사줄게. 우리 지은이 입어볼까? 영숙이 지은에게 옷을 입혀주고 있었습니다. 고마워, 할머니. 나 이거 정말 예뻐. 우리 지은이가 최고야. 세상에서 제일 예뻐. 지은이가 영숙을 안았어요.
두 사람은 정말 행복해 보였습니다.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어요. 탈의실에서 나온 지은이는 새 옷을 입고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할머니 나 예뻐? 공주 같아? 세상에서 제일 예뻐. 진짜 공주야. 나 할머니 너무 좋아. 수지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언제 자신이 지은이에게 저렇게 해줬나? 생각해보니 재혼 후 일에만 바빴습니다. 새 남편 눈치 보느라, 새 시댁 눈치 보느라 정작 지은이는 소홀히 했어요. 지은이 학원 보내고 숙제 확인하고 그게 전부였습니다. 함께 놀아준 적은 언제였나요? 나는 언제 저렇게 웃어줬지? 언제 저렇게 행복하게 해줬지? 수지는 자신을 돌아봤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서 생각에 잠겼어요. 지은이가 요즘 밝아졌어. 정말 많이. 태윤이 말했습니다. 소파에 앉아서 TV를 보다가 말했어요. 그래? 할머니 만나고부터 많이 웃어. 성적도 올랐대. 선생님이 칭찬하시더라. 당신도 인정해. 박 어머니는 좋은 분이야. 우리가 잘못했어. 처음부터 잘 모셨으면 법정까지 안 갔어. 우리 잘못이야. 특히 당신 잘못이 크고. 태윤의 말에 수지는 눈물이 났어요. 인정하기 싫었지만 사실이었습니다. 내가 너무 심했나? 밤, 수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추석날 장면이 자꾸 떠올랐어요. 영숙의 얼굴, 영숙의 눈물, 지은이의 울음소리. 어머니는 이제 남이에요. 이제 그만 가세요. 자신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때 사돈들의 표정도 떠올랐어요. 불편해하던 얼굴들, 영숙의 눈물도 생생했습니다. 72세 할머니가 쫓겨나던 모습. 내가 미쳤었나? 내가 왜 그랬지? 수지는 이불을 뒤집었었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어요. 양심의 가책이 밀려왔습니다. 지은이 방을 살짝 열었습니다. 지은이는 영숙이 사준 인형을 안고 자고 있었어요. 행복한 표정이었습니다. 평화로워 보였어요. 지은아,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수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며칠 동안 계속 생각했어요. 잠도 제대로 못 잤습니다. 다음 토요일, 영숙이 지은이를 데리러 왔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어요. 2시 정각이었습니다. 어머니. 수진이 문을 열었습니다. 오늘은 표정이 달랐어요. 응, 지은이 있니? 어머니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영숙은 놀랐습니다. 무슨 얘기? 들어오세요. 차 한잔 하시면서 얘기해요. 거실 소파에 마주 앉았습니다. 수진이 따뜻한 차를 내왔어요. 이번엔 유자차였습니다. 수진이 고개를 숙였어요. 어머니, 죄송합니다. 영숙은 가만히 듣고 있었습니다.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잘못했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진심이었어요. 추석날 사돈들 앞에서 어머니를 쫓아낸 거 생각할 때마다 너무 부끄럽고 죄송해요.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제가 교만했고 어머니를 무시했어요. 사람 취급도 안 했어요. 72세 어르신을, 제 남편의 어머니를 그렇게 대했어요. 어머니가 민호 오빠 떠나보내고 얼마나 힘드셨을지 저는 생각도 안 했어요. 보험금도 다 저한테 주시고 지은이 키우는 거 도와주시고 그런데 저는 어머니를 사람 취급도 안 했어요. 수지는 계속 울었습니다. 진심이었어요. 영숙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지은이가 요즘 어머니 만나서 너무 행복해해요. 학교에서도 친구들한테 할머니 자랑한대요. 그래? 네, 저는 못 해줬는데 어머니가 해주시더라고요. 사랑도 주시고 시간도 내주시고 제가 너무 부끄러워요. 엄마로서도 며느리로서도 사람으로서도. 수진이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90도로 허리를 숙였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제가 너무 잘못했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10초, 20초, 30초. 영숙이 천천히 손을 뻗어 수진의 손을 잡았어요. 수진아, 고개 들어. 네, 어머니. 나도 미안해. 나도 잘못한 게 있어. 네? 소송까지 한 거. 너무 심했나 싶어서. 법정까지 데려간 거. 너도 많이 힘들었을 거야. 아니에요. 저희가 잘못했어요. 어머니는 잘못 없으세요. 사람은 누구나 실수하는 거야. 완벽한 사람은 없어. 중요한 건 그 실수에서 배우는 거지. 너도 이제 알았잖아. 깨달았잖아. 영숙이 미소 지었습니다. 따뜻한 미소였어요. 어머니. 수진이 영숙을 안았어요. 두 사람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영숙은 수진의 등을 토닥여줬어요. 마치 어린아이를 달래듯이 오랜 시간 안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잘할게요. 정말로요. 어머니를 제대로 모시겠습니다. 응. 우리 다시 시작하자. 과거는 잊자. 네, 어머니. 정말 잘할게요. 약속드려요. 할머니, 엄마. 지은이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두 사람이 우는 걸 보고 놀랐어요. 왜 울어? 무슨 일 있어? 지은이도 울먹였습니다. 안 울어, 지은아. 기쁜 눈물이야. 행복해서 우는 거야. 영숙이 지은이를 안았어요. 이제 엄마랑 할머니 사이좋게 지낼 거야. 매일 웃으면서 지낼 거야. 정말? 진짜? 응. 약속해. 좋아. 나 너무 좋아. 지은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세 사람은 함께 안았어요. 따뜻한 순간이었습니다. 지은이가 가운데 있고 양옆에서 영숙과 수진이 안았어요. 그날부터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수진은 영숙을 정말 어머니처럼 모셨어요. 태도가 180도 바뀌었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어서 들어오세요. 차 준비했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영숙을 집에 초대했습니다. 법원 판결보다 더 자주 만났어요. 수진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문을 활짝 열어줬고 신발까지 벗겨줬습니다. 편한 옷으로 갈아입으라고 잠옷까지 내왔어요. 지은이 숙제 도와주시려고 왔어요. 아, 지은이가 너무 좋아하겠네요. 제가 간식 준비할게요. 어머니 좋아하시는 거 만들었어요. 영숙은 지은이의 숙제를 봐주고 책도 읽어줬습니다. 저녁에는 함께 식사를 했어요. 수진이 정성껏 차린 밥상이었습니다. 이번엔 영숙이 만든 반찬도 함께 올라왔어요. 수진이 직접 요청했습니다. 어머니 많이 드세요. 어머니가 만드신 시금치나물이 제일 맛있어요. 민호 오빠가 이거 정말 좋아했었죠? 그래. 민호가 어렸을 때부터 좋아했어. 학교 다닐 때도 도시락에 꼭 넣어달라고 했지. 그땐 제가 몰랐어요. 이제 알겠어요. 어머니 음식이 최고예요. 고마워, 수진아. 태윤도 영숙을 챙겼습니다. 진심으로 대했어요. 어머니 건강하세요. 이거 드세요. 제가 준비한 거예요. 고맙다, 태윤아. 태윤이 덕분에 우리 지은이가 행복하구나. 제가 더 감사하죠. 어머니 덕분에 저희 가정이 행복해졌어요. 식사 후 거실에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진짜 가족 같은 분위기였어요. 수지는 영숙에게 회사 이야기도 했고 고민도 털어놨습니다. 영숙은 진지하게 들어줬어요. 어머니 사실 직장에서 힘든 일이 있었어요. 그래? 무슨 일인데? 어머니한테 말해봐. 상사가 자꾸 부당한 요구를 해서. 수지는 영숙에게 속마음을 털어놨어요. 영숙은 진지하게 들어줬습니다. 조언도 해줬어요. 그럴 땐 이렇게 해봐. 너무 참지만 말고 당당하게 말해야 해. 네, 어머니. 그렇게 해볼게요. 어머니 말씀 들으니 마음이 편해져요. 양가 부모님들도 영숙을 존중하게 됐습니다. 다음 모임에서 강민수가 말했습니다. 그때 우리도 잘못했어요. 박 여사님. 정말 죄송합니다.
괜찮아요. 다 지난 일이에요. 이제 다 잊어요. 영숙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진심으로 용서했어요. 앞으로 잘 모시겠습니다. 명절 때마다 꼭 모시겠습니다. 저희 집에도 놀러 오세요. 감사합니다. 가겠습니다. 박미경도 사과했어요. 진심 어린 사과였습니다. 제가 너무 무례했어요. 그때 정말 죄송했습니다. 다음 명절엔 제가 음식 준비할게요. 박 여사님 좋아하시는 거 만들게요. 괜찮습니다. 이제 다 잊어요. 우리 화목하게 지내요. 모두가 영숙을 진심으로 대했습니다. 가족이 됐습니다. 1년 후 추석 명절 수진의 집 거실. 이번에는 영숙이 상석에 앉았습니다. 모두가 영숙을 중심으로 둘러앉았어요. 완전히 달라진 풍경이었습니다. 어머니 드세요. 제가 직접 만들었어요. 수진이 정성껏 음식을 올렸어요. 이번엔 영숙이 만든 송편도 상에 올라왔습니다. 가장 중앙에 놓였어요. 고마워, 수진아. 내가 만든 음식도 맛있겠다. 제가 더 감사하죠. 어머니 덕분에 제가 많이 배웠어요. 정말 많이 변했어요. 태윤도 영숙을 챙겼습니다. 어머니 건강하세요. 이거 드세요. 어머니 좋아하시는 갈비찜이에요. 고맙다, 태윤아. 너도 승진 축하한다. 상무 됐다며? 네, 어머니 덕분이에요. 양가 부모님들도 영숙에게 정중했습니다. 박 여사님, 오래오래 건강하세요. 100세까지 사세요. 강민수가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사님 덕분에 우리 가족이 화목해졌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지혜를 주셔서 감사해요. 이혜자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지은이가 영숙 옆에 딱 붙어 앉았어요. 할머니, 나 할머니 옆에 앉을 거야. 할머니 옆이 제일 좋아. 그래, 우리 지은이. 할머니도 지은이 옆이 제일 좋아. 영숙은 행복했습니다. 식사 시간. 모두가 둘러앉아 웃으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건배. 모두의 잔이 부딪혔습니다. 이번에는 영숙의 잔이 가장 먼저 받아졌어요. 중심이었습니다. 화기애애한 분위기였습니다. 작년 추석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식사 후 영숙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민호야, 엄마 이제 괜찮아. 행복해. 내 딸도 잘 크고 있어. 수진이도 많이 변했어. 좋은 사람이 됐어. 내가 하늘에서 봐도 뿌듯할 거야. 마음이 따뜻했습니다. 어머니. 식사 후 수진이 다가왔어요. 왜? 무슨 일 있어? 사랑해요. 정말로요. 진심으로 사랑해요. 수진이 영숙을 안았습니다. 나도 수진아. 정말 고마워. 다시 기회를 준 거. 변화해 준 거. 제가 더 감사하죠. 제 인생을 바꿔주셨어요. 두 사람은 오래 안고 있었어요. 멀리서 태윤과 지은이가 미소 지으며 바라봤습니다. 모두가 행복했습니다. 저녁, 모두가 돌아가고 영숙과 수진, 태윤, 지은이만 남았습니다. 오늘 정말 행복했어요, 어머니. 제 인생에서 제일 행복한 추석이었어요. 수진이 말했습니다. 나도 행복했어. 이렇게 다 같이 모여서. 정말 가족 같아. 영숙이 웃었어요. 진심이었습니다. 할머니 매일 우리 집에 오면 안 돼? 나 할머니랑 매일 놀고 싶어. 지은이가 물었습니다. 할머니도 집이 있어서. 하지만 자주 올게. 우리 지은이 보고 싶으니까. 일주일에 3번은 올게. 약속이야. 정말 약속이야. 응, 약속. 할머니는 약속 꼭 지켜. 영숙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작은 원룸이었지만 마음은 풍족했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내가 잘한 걸까? 법정까지 간 게 맞았을까? 처음엔 복수하고 싶었습니다. 며느리에게 당한 굴욕을 갖고 싶었어요. 하지만 결국 가족이 됐습니다. 진짜 가족으로. 영숙은 미소 지었습니다. 사람은 변할 수 있구나. 그리고 용서할 수 있구나.
두 번째 기회를 주는 게 중요하구나. 수진도 변했고 자신도 변했습니다. 서로를 이해하게 됐어요. 휴대폰에 메시지가 왔습니다. 수진이었습니다. 어머니 오늘 정말 감사했어요. 사랑해요. 어머니가 제 인생의 은인이세요. 내일도 전화 드릴게요. 잘 주무세요. 영숙은 답장을 보냈습니다. 나도 사랑해, 수진아. 잘 자. 지은이도 잘 재워. 내일 전화 기다릴게. 영숙은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행복한 꿈을 꾸며 꿈속에서 민호가 나타났습니다. 엄마, 잘하셨어요. 정말 잘하셨어요. 민호야. 엄마가 우리 가족을 다시 만들어 주셨어요. 수진이도 변하게 해주셨어요. 고마워요, 엄마. 사랑해요. 영숙은 꿈속에서 웃었습니다. 평화로웠어요.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말 것.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지 말 것. 그리고 누구에게나 두 번째 기회는 필요하다는 것. 가족의 소중함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 진정한 용서는 서로를 변화시킨다는 것. 때로는 자신의 권리를 위해 싸워야 한다는 것. 이 모든 것을 기억해 주세요. 이 이야기를 들으신 모든 분들, 매일매일 건강하고 행복한 날들 되세요. 이야기 속 주인공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을 댓글로 편하게 나눠주세요. 지금 듣고 계신 지역이나 마을명도 남겨주시면 감사한 마음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의 오늘을 응원합니다.